이제 반도체 쪽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자동차 쪽이 2차 전지부터 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쭉 뭐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부품사가 좋은 것 같은데 자율주행하고 부품사 쪽에서 가장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외의 기업들도 좀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품사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주도주인 것 같아서 일단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어, 그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걸 이제 왜 이걸 선정을 했는지부터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제 인덱스 레포트를 이제 몇 개 읽었는데 그 중에서 그 이제 하반기 자동차 산업 전망에 대해서 이제 그 구조적으로 가격이 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완성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잠깐만 짚고 어 이제 그 반도체 그 쇼티지로 인해서 지금 계속 자동차가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인센티브를 이제 안 주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계속 자동차 피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다시 나중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믹스가 개선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라던가 그다음 전기차라던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RV라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Q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하반기 쪽을. 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어, 지금 이 레포트를 보면은 이제 대기 수요가 누적 대기 수요가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일반적 수요가 코로나 때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원래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쇼티지로 인해서 반도체 쇼티지랑 그다음 공급망 이슈로 해서 이렇게 빠져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대기 수요로 지금 남아 있다라고 지금 자료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게 어, 이렇게 유지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을 때는 한 40% 정도 대기 수요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한 100% 이상의 대기 수요라고 생각을 해서 Q의 증가는 이제 확실하다. 이 Q의 증가가 이제 전기차로 얼마나 전동화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중고차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고 어,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거에 대한 걸 쭉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중국 와이어하네스라던가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공급 부족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게 가격의 향상을 이끌었고, 앞으로 이제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생긴 대기 수요가 계속 높아질 거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보면은 기업별로 이렇게 전동화 목표 로드맵을 다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최근에. 근데 좀 특이할 만한 것들이 진짜 몰랐었는데 람보르기니하고 또 메르세데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는 100% 전동화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25년부터는 이제 S클래스나 람보르기니는 뭐 내연기관차는 이제 안 나온단 말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왕현님 같은 경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동화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빨리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어, 여기 아우디나 피아트, 볼보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중단한다고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빠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빠르다 이런 얘기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연기관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하고의 그 TCO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총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뭐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 이제 자동차 그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동등해지는 시기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내후년 정도로, 지금은 이제 전기차 비용이 되게 높잖아요. 이걸 계속 낮춰가지고 배터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낮춰서 이렇게 동등하게 맞춰버리겠다. 그래서 전동화로 다 빨리 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더 내연기관이 더 싸지는 시점들이 이렇게 빨리 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뭐 이거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 볼보랑 폭스바겐이 되게 잘하는데 현대차도 꽤 잘하고 있고, 이 현대차 점수가 좀 낮은 이유가 배터리 쪽에 내재화가 좀 약해서 그러더라고요.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하고는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고, 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나 기아는 되게 좋은 거는 맞고, 일단 올해 하반기 쪽에서도 되게 좋은데, 완성차들이 좋은 상황에서 이제 큐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도 하반기 쪽에서는 실적이 반등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격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품사들의 그런 이익률도, 뭐 현대차가 그 유명하잖아요. 뭐 그 이익률 이렇게 맞추는 걸로, 그 부품사들의 벤더들 이거 이익률 못 올리게 하는 걸로. 근데 이제 본인들이 여유가 생기면 그런 것도 또 맞춰줄 거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해외 쪽으로 고객 다각화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익률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이제 찾아보려고 처음에 만도부터 이제 분석을 시작했고요. 어, 만도를 쭉 봐보면은, 일단 만도라는 회사는 코스피에 지금 한 100위 정도에 위치되어 있고, 시총이 2조 4천억 정도 하는 회사고요. 주가는 오늘 기준으로 51,300원이고, 이게 52 최저가 대비 25% 정도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PER은 16 정도로 되어 있고요. 2014년에 그 한라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인적 분할돼서 자동차 제동 조향 현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과 관련된 뭐 브레이크나 뭐 핸들이라던가 뭐 쇼바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뭐 제조부터 설계부터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 현대 기아차 비중이 이제 높았는데 지금 계속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브레이크 시스템, 그 다음에 이게 조향, 뭐 스티어링 시스템, 서스펜션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DAS라 그래서 드라이버 뭐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계속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거랑 전동화하고 관련된 이쪽 이 두 가지로 이제 많이 앞으로 향후에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만도가 지금 저희 고 PER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쪽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고, 합쳐서 한 60% 정도 지금 두 개 나와 있거든요. 뒤쪽에 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객 다각화를 위해서 현지에 이렇게 뭐 설치를 했고, 거의 뭐 19개 생산 사이트를 뭐 각 뭐 나라에 이렇게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요거는 방금 설명드린 뭐 제동, 그다음에 현가, 쇼바, 서스펜션이고, ADAS는 뭐 차간거리 차선 유지, 뭐 레이더, 라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고요. 이거 조금 뭐 그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ADAS가 자율주행이랑 뭐 같은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자율주행과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건데, 일반 지금 현재 저희 뭐 그 일반 자동차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업 선정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부품 수혜주, 그 다음에 평균 단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 증가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를 좀 봤고, 분석 포인트로는 이제 차출자산 비중이라던가, 그 이게 이제 기존 레거시 공정에 대한 그 부품 회사들의 좀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이런 걸 봤는데, 만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기존 뭐 전기차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제 뭐 경쟁사와 기술 격차라던가,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트래킹 포인트로 잡아봤는데, 어, 이 전에 분석하셨던 분이 여기서 하셨었더라고요. 그 심화 발표 하셨어가지고, 네, 발표도 자율주행 관련된 걸로 좀 잘 해주셨었는데, 저도 많이 보고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21년 1월에 지금 애플카 뭐 현대차 협업한다고 해가지고, 이때는 뭐 만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뭐 자동차 뭐 관련된 것들이 부품주들이 좀 많이 이렇게 뛰었는데, 이때 좀 많이 뛰어가지고 그 어, 지금 아까 말했던 ADAS 부분, 이게 HL 클레모브라는 이제 회사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때 6월에 이거 발표하고 이제 좀 실망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기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국내랑 해외 매출은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상황인데 해외 매출이 조금 더 지금 커진 상황이고요. 예, 이제 현대차 비중을 많이 줄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완도에서. 음, 그리고 한국 비중이 이제 46% 정도 수준이고, HL 클레무브가 이제 작년에는 7,200억 정도 이렇게 매출했는데 올해는 한 10% 이상 성장 매출이 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까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시장이 내수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지금 감소한 게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 어, 이제 수출, 전기차는 근데 59% 증가를 했고요. 근데 수출은 이제 기저효과로 해가지고 8.6% 증가하긴 했는데, 전기차는 45% 증가를 했고, 근데 어쨌든 현재 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자동차 시장이 전년 대비 4% 정도 증가했고, 전기차 62%, 뭐 이런 식으로 22년에는 4.8% 이렇게 증가했는데, 전기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되게 지금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게, 자동차 회사들은 반도체 수급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 보면은. 근데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가격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가격이 이제 뭐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가로 움직이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계속 높아야 반도체 업체들은 좋으니까 계속 이 쇼티지가 유지될 거다. 2025년까지는 수급이 부정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져야지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해소가 돼야지 좋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걸 좀 내용을 좀 봤더니, 어, 2023년, 2년 하반기에서 3년 사이에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2020, 지금도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 공급 차질이었던 게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대 정도 됐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한 200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서 많이 그래도 50% 이상 더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이게 2024년 정도에 한 번 더 이게 반도체 쇼티지가 올 수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 MCU가 되게 이 효율이 안 좋잖아요.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증설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2024년에 전기 자동차 바뀌면서 반도체가 또 몰려올 때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어, 식으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뭐 봤을 때는 그게 가장 뭐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반도체 수요 공급은 사실 뭐 맞추기 힘든 거니까 이거 감안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원기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북미 이제 EV 업체 물량 증가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고, GM이라던가 생산이 이렇게 높아질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 좋은 주가 흐름의 상승 전망으로 봤는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 여쭤봤었는데, 중국 업체, 그게 저도 이제 원계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중국이 사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큰 그 핵심 그 상황인데, 중국 봉쇄 때문에 어제 오늘 나왔던 지금 그 레포트에 보니까 만도 실적이 그냥 2분기에 굉장히 꺾였더라고요. 그 실적 가이던스 대비 하향, 거의 뭐 어닝 쇼크 수준 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많이 지금 안 나왔는데, 그게 중국 봉쇄 이게 생각보다 더 안 좋아서, 그래서 다음 이제 분기에도 이 봉쇄 조치가 이제 완화될 건데, 이건 당연히 계속 완화되는 추세인데, 근데 요거가 많이 완화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주가에 좋은 영향인데, 저는 이걸 좀 리스크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적어놨고요. 근데 원기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좋아졌을 때 당연히 반대적으로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이건 이제 매입에 대한 부분이고, 영업이익이 한 5% 수준, 4, 5% 수준 유지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시 한 4%, 5%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고객 그 해외로 다각화하는 그 중국 쪽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인도 쪽도 괜찮고, 북미, 그 한국보다는 그냥 다 좋더라고요, 해외 쪽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더 계속 다각화하는 거에 맞춰서 뭐 6% 이상 올라갈 수만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이제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ADAS와 관련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하면 그 제동 장치라던가 이런 현가나 뭐 쇼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데, 뭐 압도적인 그런 회사인데, 해외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뛰어나다고 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현업에 있는 그 주담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통화를, 여기는 주담 번호도 안 적혀 있고 전화를 하면 계속 돌리더라고요. 전화를 그냥 안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친한 친구가 만도에 다니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계속 해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원래 굉장히 굉장히 놀면서 회사를 다녔던 친구인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 한 1년 사이, 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바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뭐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도 9시 넘어서 전화했는데도 그 공장이라고 잘 안 들린다고 크게 말하라고 막 그러고, 막 점심시간 전화 받지도 않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사가 좋은가 약간 그런 생각은 좀 회사가 많이 바빠지고 이러는 게, 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들로는 뭐 이런 보시나 뭐 테네코나 이런 회사들 대비 자기들이 뭐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는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잘하고 있긴 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원자재에 대한 어쨌든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다음에 물류비도 높아졌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만두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안정화되는 거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3분기부터 유의미하게 발생할 거라는 이제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HL 클레모브라는 아까 ADAS에서 물적 분할된 그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전에 발표해 주신 분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ADAS 이 부분이 지금 그 상장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거의 그냥 이 상장시키려고 물적 분할한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저희 분위기가 뭐 지금 물적 분할하면 거의 약간 국민 뭐 뒤통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그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IPO 시장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1, 2년 안에 2022년, 3년까지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2023년 말이나 뭐 4년 돼서 좀 다시 환경이 좋아졌을 때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건 완전 개인적 뇌피셜이라서,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지금 가동률이 보니까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지금 현가 쪽은, 쇼바 쪽은 95%,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것도 쇼바에서의 약간의 뭔가 자부심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쇼바는 뭐 그래도 글로벌리하게 뭐 잘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뭐 이렇게 95%나 뭐 이렇게 85%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50%, 60%, 뭐 70%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계속 증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북미라던가 이런 쪽에 증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담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통화가 안 돼서 계속 이제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대기 수요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음, 재무제표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써놓긴 했는데, 사실 뭐 크게 특이할 만한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업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매출 많이 나왔고, 이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재무제표를 보니까 거의 전반적으로 그냥 안 좋았더라고요. 판관비도 뭐 높았고, 뭐 인건비도 거기서 높았던 것 같고, 뭐 매출 원가도 그랬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서, 2020년에 이제 그런 코로나 특수성에 따라서 일시적이었던 거 예상이 돼서 이거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이 그 이자 발생 부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자 보상 배율을 보니까 이때는 거의 2020년에는 2배더라고요. 그 이익으로 버는 돈의 절반을 부채로 그냥 뭐 한 4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왔는데, 이자로만 200억을 냈고, 뭐 다른 때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자 보상 배율이 거의 뭐 한 3배, 4배 정도, 4배 정도 수준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은 줄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부채량은 또 안 줄고 더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캐펙스라든가 이런 것도 늘리는 차원에서의 투자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뭐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뭐 리스크가 있는 그런 또 상황은 아니어서 회사 자체가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다른 부분들도 이제 판관비 같은 경우에 8%에서 12% 정도로 좀 늘었는데 이건 인건비 상승이 그동안 많이 돼서 그랬던 것 같고, 음, 부채 비율이 아까 좀 높았던 거, 그리고 유동 비율도 역시 높아서 뭐, 그리고 음, 다른 부분은 뭐 특이사항은 이제 포워드 PR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022년에는 11 정도로 보는데 뭐 2023년에 8 정도까지 컨센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력 뭐 트래킹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센보다 굉장히 하향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지금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이제 함께 성장하는 구간이라고 하반기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 성장할 것 같긴 해요. 그 Q는 당연히 증가할 거고, 그다음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좋고, 그다음 부품 업체들까지 좋은 건 맞는데,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렇게 다변화하면서 이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것인가? 얘네들이 이익률이 4%뭐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 뭐 그럴 것 같고, 5% 이상까지 높아지고 계속 이 고객 다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PER의 이런 밸류가 유지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다 설명드렸고, 국민연금이 1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12%까지 늘렸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2% 정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친구가 이것도 해준 말인데, 한라홀딩스가 경영 승계 이슈가 좀 있어서 그 따님들한테 승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요거 생각해서 자기는 그냥 자기 회사는 쳐다도 안 본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주식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거든요. 저희 스터디도 좀 했었고.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한테 뭐 힌트를 준다면서 쳐다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건 이제 레포트에 있는 내용들 쭉 정리했는데 뭐 거의 다 비슷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어 이런 것도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크게 특이할 만한 그런 것도 크리티컬한 건 아니어서 제가 나중에 뭐 혹시라도 연락이 되면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현재 기준가가 이제 45,000원 수준이고 뭐 PR 15로 해서 이익을 예상을 했을 때 매도는 뭐 이 정도 해서 이 정도쯤 이제 다시 한번 트래킹을 해서 수익률 한 50% 정도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한다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 지금 쭉 체크를 해보니까 뭐 50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잘못 돼 있는 건가 해서 다른 것들을 봤는데 한 80점 이상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를 했을 때도. 예, 그런 회사들도 있어서. 그, 이것도 위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이제 클레브 상장 관련 이슈라도 없으면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도 말고 다른 회사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쭉 한번 트래킹을 잠깐 해봤거든요. 요거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 어떤 인덱스 레포트에서 이렇게 기업들만 이렇게 쭉 해놓은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한번 쭉 트래킹 해봤는데, 이 중에서 제가 뭐 이익하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관련된 거, 그리고 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 거, 막 이제 부품 업체 특성상 막 부채 비율이 뭐 250%, 막 350% 이런 회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데들을 빼고 이제 좌초 자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데도 빼고 전동화 전환에서 수혜가 있을 것 같은 데들 위주로 쭉 봤는데, 이제 만도부터 봤고, 만도는 설명드렸고, SL이라는 회사도 이제 비슷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램프 시스템이나 뭐 전동화 관련된 뭐 미러라든가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쭉 보니까 거의 만도랑 약간 그냥 뭔가 비슷한 느낌? 예, 그냥 그 수준이, 예, 그냥 고만고만하게 만도랑 비슷한 것 같다. 뭐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고, 뭐 함타이어 관련 여기는 뭐 그냥 어, 저, 한번 봐보고 싶어 봤는데, 여긴 특이한 뭐 축전지 매출이 이제 앞으로 80% 정도, 이 한국
컴퍼니라는 회사는 참고로 그 지주사거든요, 지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지주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지주사로서의 이제 그런 뭐 저평가 요인도 있지만, 자체 사업으로 이 한국의 컴퍼니가 축전지 사업을 해서 매출 한 80% 정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특이할 만한 상황이어서 한번 봐봤고, 제가 이제 이 회사들 중에 현재 가장 좋게 봤던 회사가 제가 이거를 한 1, 2주 전에 지금 이거를 봤었는데, 어, 그 서현이와라는 회사가 지금 그 시총이 한 2천억 되고 PER이 지금 4.6이더라고요. 이 제가 분석했을 때. 그다음에 뭐 PBR 0.3이고 그래서 부품 회사 중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봤더니 지금 이 도어 트림이 한 50% 이상 정도 돼서 그러니까 차량 문 내부 이렇게 인테리어라던가 뭐 익스테리어 외장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어서 얘도 뭐 차초 회사니 거의 없겠죠. 뭐 내연기관 엔진 이쪽이 아니라서. 근데 어 주가가 봤더니 3개월 동안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최근 장에서.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오늘 또 10%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뭐, 좀 좋긴 요즘에 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하락장에서 20% 올랐는데 오늘 또 500%에서 30% 오른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긴 한데, 한 150%는 이거 좀 줄여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130%, 120% 이렇게 줄여가는 컨센으로 위에서 좀 나와 있고, 근데 PER도 앞으로 뭐 3, 2로 계속 줄어든다고 컨센이 돼 있어서 좀 봤더니 얘네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매출이 나온 것도 중국 가동률이랑 그 다음에 물류비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훨씬 더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다음 기업 분석을 이걸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 게 얘가 작년까지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턴어라운드하고 내년에 턴어라운드 한다 해서 레포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현이와가. 이렇게 없는 것도 드문데, 예, 그래서, 이 회사는 한번 좀 주의 있게 봐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명신산업이라는 회사는 아시는 분들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테슬라 향으로 해서 어, 이제 주가가 공모주 대비 뭐 한 3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1년 좀 넘은 이제 회사인데 그 상장한 지 다시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한 20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핫스탬핑 기술이라 그래서 이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게 시장 규모가 한 20조 정도 되는 이제 건데 얘네들이 만든 그 공법이 아니라 원래 이런 공법이 있는데 이게 경량화 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도는 강하게 만들면서 무게를 경량화시키는 요 기술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는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영업이익이 10%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기는 이제 힘든데 테슬라양 그런 매출이라서 그런 부분이어서 요것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현이랑 명신산업은 이제 만도에서 출발해서 제가 좀 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만도 분석한 게 좀 약간 너무 좀 허접해서 이것저것 같이 준비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용왕현님이 이제 좀그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 잘 이상입니다. 모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Q&A 네,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네. Q&A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가 다 나왔던 내용들이어서 용왕현님이 물적 분할 이슈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적 분할을 이제 할 것 같고 아니 그 물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 했고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좀 추후에 그래도 한 1년 반 2년 있어야지 할 것 같거든요. 분위기상으로는 시장 상황상.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가 내년까지는 되게 하반기부터는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아이디어로 잡고 부품사들은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품별로 사업보고서에도 안 나와 있고 이게 그 제동장치가 얼마인지 이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모르더라고요. 네, 그냥 뭐 적당히 비슷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다. 레포트랑 대여섯 개 뒤져봤는데 나와가지고 제동장치가 한 38%, 조향장치가 35%.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현가가 12%는 더 되는 것 같던데 어쨌든 뭐 요 정도 수준. 그 다음에 ADAS가 12% 정도 돼 있고
이 전장 부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48%고 ADAS까지 하면은 이제 60% 수준이다. 이제 전동화 관련된 그런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이거는 아마 질문 안 하셨으면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주담정화에 거의 다 적어놨거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요거는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거를 전장이 아까 60%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70% 이상으로 확대할 거라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이제 다 그 전기 쪽으로, 전기 장비 쪽으로 다 가야 되는데, 이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서, 매출 가이던스를 한 9.6조 정도로 지금 이제 회사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가 지금 현재 6.6, 현재 6조 정도 수준이에요. 6,600, 6조 6천억 정도. 요거를 이제 가이던스 한 3년 정도 CAGR로 봤을 때 15.5% 정도 수준으로 돼서 요걸로 보면은 그래 PER이 15가 그래 뭐 납득이 된다. 이게 뭐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요 정도로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엉기님 말씀하신 거 제가 쭉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영천님 질문도 요것도 같은 것 같아요. 그 물적 분야 관련된 거여서.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 뭐냐 그 부문별 매출은 따로 그래프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혹시 뭐 자동차 관련된 거 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대답 못하면 또 왕현님이 답변해 주시거나 이형님께서 또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 다들 발표 잘 해주셨고요. 질문해 주시죠. 질문 있으신 분. 네.